야, 정희야! 너 가서 물 좀 떠와! 평생 저를 무시하던 동창 미경이 사람들 앞에서 또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학생 때부터 시작한 괴롭힘은 나이를 먹은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창피하게 가방은 그게 뭐니? 아유, 거지도 아니고. 가방을 쥔 두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새로 부임한 최연소 구청장이 제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59살이 된 평범한 아줌마죠. 강서문화복지센터에서 미화원 일을 하면서 임시 급식 도우미로도 일합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인생이란 게 언제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분 할머니를 데이케어 센터에 모시고 가려고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82살이신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세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림을 꾸려왔는데 시어머니가 계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딸 세빈이가 선물해준 은행잎 브로치를 달았어요. 작고 소담한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딸이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라 더 소중했죠. 그리고 늘 그렇듯이 낡은 시장 가방을 들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강서문화복지센터 로비에 들어서니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오후 2시 새 구청장 현장 간담회. 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최연소 여성 구청장이 당선됐다고 뉴스에서 봤었죠. 젊은 분이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해주시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미경.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실크 스카프까지 두르고는 비서인지 뭔지 젊은 여자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화려한 차림새를 보니 여전히 남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저런 시장 가방을 들고 다녀. 미경의 목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우리 집 도우미도 안 들어. 영 팔자가 그런가 봐.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도 딸을 잘 보내야 가방 한번 바꾸지.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미소만 지으며 지나가려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경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정희야. 물 좀 떠와. 공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였어요. 마치 자신이 제 윗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센터에서 편안히 지내려면 이런 일로 시비를 걸면 안 됐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미경의 그런 태도를 보니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3 때였죠. 집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가져가는 날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이면 화장실에 숨어서 수돗물로 배를 달랬습니다. 그때 미경과 친구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지근성이야, 거지근성.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18살짜리 가슴의 말이에요. 졸업 후 결혼을 했고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우리에겐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빈이가 5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딸을 책임져야 했어요. 시장 일을 계속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새벽에 김밥을 싸서 파는 일부터 밤늦게 술집 설거지까지.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딸만 생각하며 버텼어요. 어린 세빈이가 은행잎을 주워와서 제게 보여준 날이 있었어요.
엄마, 이 은행잎 예쁘지? 우리 둘은 가을에도 푸르자. 그때 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위로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저는 늘 뒤에 서 있었고 남의 말은 삼킨 채 살았습니다. 다만 내 아이만은 푸른 가을을 보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1년 전 동창회가 있었어요. 미경은 그날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위가 재단 이사님 비서라. 강남에 빌딩도 있고 유럽 출장도 비즈니스석으로 다녀. 그러더니 제 딸 이야기가 나오자 비아냥거렸어요. 사회복지? 그런 거에서 돈이 모이나. 시집이나 잘 보내지.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남이 정한 값으로 사는 애가 아니라고. 세빈이는 어려서부터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 했어요. 그게 제겐 자랑이었습니다. 동창회 장소 벽면에 강서구 공론장 시범사업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별로 관심 없이 지나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빈이가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미경은 자신이 문화재단 후원회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더군요. 그냥 말만 요란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미경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해시태그 오늘도 시키는 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센터에서 미경은 여전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좌석에 자신의 가방을 던져놓고는 VIP 자리라고 우겼어요. 직원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저에게 물심부름을 시켰어요. 가방 냄새 나니까 치워.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어요.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는 건 알면서도 나서지 않더군요. 저는 정수기 앞에 서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삼켰어요. 로비 TV에서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오후 2시 최연소 여성 구청장 현장 간담회 가슴의 은행잎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이 선물해준 이 작은 장신구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후원회장인 내가 여기 앉으면 안 되나? 규정을 어기면서도 당당했어요. 센터 직원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센터 뒤편 벤치로 나갔어요. 평소에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꾹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뒤돌아보니 세빈이가 서 있었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제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나 잠깐 들렀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근처에 와서요. 세빈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넌 속이 단단하니까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딸의 손을 잡고 말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세빈이는 제 브로치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2시에 엄마도 잠깐 1층 로비에 있어 줄래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왜? 저는 궁금했어요. 세빈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은 공개적으로 해야 힘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딸의 부탁이니까 들어주기로 했어요. 오후 1시 55분이 되자 센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들어왔어요. 오비서라는 분이 동선을 체크하고 경비 최 반장이 질서를 잡더군요. 미경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원회장인 나를
누가 어디다 앉히냐고. 장애인 좌석을 고집했어요.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새 구청장이 입장했어요. 네이비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기세는 은행잎 모양의 배지가 반짝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구청장이 군중을 둘러보더니 저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청장이 절 어머니라고 불렀다고요? 오비서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구청장님의 가족이십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새 구청장이 제 딸 세빈이었다는 걸. 그 은행잎 배지는 제 브로치와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딸이 취임 기념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세빈이가 미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좌석을 사적으로 점유하신 분은 안내에 협조해 주세요. 단호하지만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미경이 더듬거렸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무슨 착오가. 저를 보며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평생 무시하던 제가 구청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반장이 원칙에 따라 자리를 정리했어요. 미경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근거로 외부 대기를 안내했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 사위, 작년에 회사 망했다더라. 이혼까지 했다던데. 그제야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경의 화려한 허세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군중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미경은 체면이 완전히 무너져서 제게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영수가. 아니, 정희야. 내가 미쳤었지. 한 번만 용서해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삼켜왔던 말들을 꺼낼 때가요. 너의 잘못은 오늘의 무례만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고3 때 수돗물로 점심 때우던 내 등 뒤에서 비웃던 그날부터 시장에서 내 삶을 구경거리 만든 날, 내 딸더러 뿔이 없다던 말까지. 그게 다 내게 박힌 가시였어. 미경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군중도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 가치는 들고 다니는 가방에 있지 않아. 얼마나 오래 속을 단단히 키워왔는지에 있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세빈이가 조용히 제 곁에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제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딸의 말에 저는 진정됐어요. 간담회는 좌석 공정 사용과 약자 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이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세빈이와 함께 구청 옥상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가을빛이 아름다웠어요. 딸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에게 제 직함이 짐이 될까봐 완전히 자리를 잡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세빈이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저를 생각해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평생의 돌덩이가 내려갔다. 내가 내 봄을 데려왔구나.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딸 덕분에 새로운 계절을 맞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데이케어 센터에서 무사히 퇴소하셨습니다. 저는 시장에 들러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나 샀어요. 화사한 스카프였습니다. 오랜만에 저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시장 가방을 든 59살 아줌마.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제 가치를 알았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화려한 잎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딘 뿌리의 깊이에서 빛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봄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뿌리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